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두 번째 책이 나와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자기 자서전적인 책을 쓰잖아요. 굳이 이 주제를 선정한 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저의 30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혼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의 경험에 비춰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런 주제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요. 상담을 하면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잖아요. 학력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패착의 원인은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결혼이라는 거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서 지금 결혼을 해야 돼라는 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누구랑 결혼하지? 그게 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는 이제 성인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아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비로소 나를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걸 못하고 결혼이라는 것에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거기로 막 러쉬를 하는 거죠. 모든 패착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숙제인데요.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이래야 돼.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생각에 꽂혀서 나를 속여요. 스스로를. 근데 최소한 우리가 뭐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럴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나를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정직한 자세, 그게 바로 나를 알아가는 첫 번째 첫걸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가슴에 자기만의 우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우주는 다른 사람의 우주랑 다르죠. 그리고 그거는 우주라고 표현한 거는 그게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떨 때 행복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속이지 말고.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물론 나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거부터 버려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는 욕심이거든요. 그걸 먼저 버려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거짓이 없는 상태, 그걸 만들어야지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면 그건 다 속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본인이 그 사람을 살피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나 뻔한 거짓말인데 속아 넘어가요, 나는. 그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사실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을 하지 않고 결혼할 거야를 먼저 뒀기 때문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면은 보였는데도 회피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이제 논어에서는 그것을 성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사소한 것을 살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100%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욕심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은 꼭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싸우지 않는 커플이 좋은 게 아니라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는 커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부 생활의 본질은요, 갈등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럼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결혼 생활의 솔직히 중심이거든요. 핵심.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사랑과 애정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는 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근데 우리는 문제 제기를 못 하죠. 왜냐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분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참는 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참을 수는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참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죠. 이건 연애할 때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제가 정직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정직이 아니라 나한테 거짓이 없고 그런 상태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 그래야지 이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할 때요, 이혼하겠다 생각하고 결혼하진 않아요. 아무도. 저도 물론 그랬고, 결혼 생활로 인한 그런 저는 인생의 하강 곡선이 시작이 됐는데 결혼이 100%는 아니었고요. 제가 저 자신을 모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혼이랑 겹쳐지면서 이제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혼은 저의 선택지에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뭐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이혼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은 정말 나답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근데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대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봐도 이상하진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 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나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진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 안의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탐구해보고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선택을 했죠. 그 선택지가 생길 때까지가 힘들었고 아, 이혼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저는 이미 이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단계였죠. 사실 이혼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솔직하면요,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진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선택을 못 하는데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혼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혼을 생각해도 계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계기들이 있어요, 인생에. 근데 그거를 놓쳐요. 놓치면 다음번 계기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상황이 더 나빠지죠. 점점 더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는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선택이에요. 네. 어떤 것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혼하기 전보다 더 밑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받는 고통, 이제 그런 삶을 선택할 건지 가능성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혼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어차피 선택이고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건 없고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만 질 수 있으면 저는 자녀 문제나 뭐 이혼 후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런 건 솔직히 사실 핑계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혼을 하면요, 낙인이 찍혀요. 이혼녀가 되고요. 아이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가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누군가랑 관계를 맺으면은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나 사적인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해야 되나? 남편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되니까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반감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이혼한 게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건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자기 또래 집단에서 그런 편견을 받겠죠. 그랬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일단 인정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그런 이혼 얘기를 자연스럽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서 이혼한 얘기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아이들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하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사실상 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는 거죠. 이혼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굳이 폭행이 없어도 우리가 말하는 3대 이혼 사유 있잖아요. 뭐 외도, 폭행, 도박.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혼을 생각할 정도라면 이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영향을 당연히 받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부모가 건강하면요. 우리가 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기 싫어요. 엄마 없는 애를 만들기 싫어요. 하지만 이혼을 해도 엄마 아빠는 있단 말이에요. 나의 남편과 아내가 없어질 뿐이지 아이의 엄마 아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건요. 솔직히 부부 관계는 애정과 신뢰인데 둘 다를 깨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륜을 했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결정을 안 한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용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진심으로 그게 용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내 배우자가 불륜한 게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랑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면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다시는. 근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반성을 해야죠. 상대방이 반성도 안 하는데 이혼을 하지 못해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다시.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냥 혼인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파탄이 난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당사자들한테도 좋지 않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후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요, 내가 실패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실패했구나, 그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이 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30대 중반에 이제 심각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저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이 실패를 만회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가 44인데 지금도 저는 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실패했어. 근데 나한테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다. 그 두 가지만 인정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성향이 있긴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성향이라서 특별히 뭐 룰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싫은 게 있으면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룰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룰을 만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룰메이커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나를 알아야지 나는 뭘 해야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이걸 할 때 즐거운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는 룰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뭐 결혼이나 이혼이나 다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은 나라는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으면 결혼이든 이혼이든 뭐 자녀를 출산했건 하지 않았건 뭐 재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굳건하게 자기 삶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사실 결혼 이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하고 누구랑 관계를 맺고 끊을 것인지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꼭 결혼 이혼의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그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별들은 그 북극성을 보고 자기 위치를 찾아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각자가 북극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이나 조직이나 뭐 사회에서 회사에서 좀 어렵고 힘들다 그랬을 때요.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만요. 사실은요. 문제는 나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질서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질서가 나를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각자가 자신의 우주에서 북극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